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1단원이 끝나서 이번 시간은 2단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1 생명활동과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사람의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얻을까? 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알아야 될 게 내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까? 저번 단원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 대사는 뭐였다? 그렇죠. 자,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듯이 생물체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자,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무엇의 출입이 동반이 돼요. 그쵸?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이죠. 저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자, 우리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꼭 일어나는 일이 있다. 물질 대사의 동화와 이화라는 과정이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반대되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무엇의 출입이 동반된다. 자, 뭐였죠? 맞아요. 자, 답은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와 이화작용이 각각 무엇이었고 에너지는 어떻게 출입이 일어나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하지만 동화와 이화는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죠. 자, 우리 동화는 뭐다? 같을 동자, 이화는 뭐다? 같을 이자를 써서 우리 동화는 같아지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였던 애가 같아지려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작은 저분자 물질을 작은 물질을 복잡하고 큰 고분자 물질로 뭐 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합체 아니고 합성하는 반응이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이 있었습니다. 자, 광합성은 누가 하는 거다? 식물이, 자, 왜 광자가 붙었다? 빛을 흡수해서, 자, 무엇을?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빛을 흡수하니까 빛광자, 포도당을 합성하니까 합성,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단백질 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합성하면 당연히 동하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는 반대니까 어떻게 하는 거다? 큰 물질을 어떻게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이다. 자, 쉽죠? 그리고 분해하는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 저번에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고 소화를 시켜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화하고 그 옆에 보면은 세포호흡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세포호흡이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치겠습니다. 세포호흡은 뭐였죠? 소화를 한 다음에 우리 몸에서 더 작은 분자로 쪼개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동화 반응과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이 일어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더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화는 아까 광합성에서도 했듯이 빛을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자, 니까 자, 우리 당연히 뭐라고 적어야 돼요? 에너지가 흡수된다. 자, 이걸 한자로 하면 흡수되니까 흡. 자, 그리고 에너지는 한자로 열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봤을 때 반응 경로상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에너지가 훨씬 많아져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생성물은 에너지가 훨씬 증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화는 동화의 반대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방출이 일어난다. 자, 우리 방출을 한자로 다른 말로 고치면 우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한자로는 발이라고 하고요. 에너지는 열,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는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변할까?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생성물은 에너지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질 대사와 에너지의 출입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요. 자, 우리 세포호흡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생님, 갑자기 생명활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세포호흡이냐, 세포호흡만 배우느냐 하겠는데, 자,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려 그러면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무엇이든 활동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당연히 내가 활동을 하려면, 그 활동을 위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획득하게 될까? 자,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부터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서 에너지가 획득돼요. 자, 그러면 나는 세포호흡은 무엇인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죠. 자, 일단 세포호흡이란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을까? 자, 세포가 하는 호흡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왜 호흡이란 단어가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 세포가 있어요. 자,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세포 속에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산소예요. 자, 그리고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은 노폐물이죠. 뭔가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는데 이 만들어지는 물질은 세포가 필요하지 않아서 뱉어냅니다. 자,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느낌이 왔죠? 호흡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자, 우리 세포가 세포호흡을 할 때 산소를 가져가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흡과 비슷하죠. 그래서 세포가 하는 호흡이다 라고 해서 세포호흡이라고 하고요. 이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내 몸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획득되게 됩니다. 내가 이 획득한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한다? 세포 속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세포호흡을 한번 밑에 정리해 놓은 글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 세포가 하는 거라서 세포호흡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산소를 이용해. 호흡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 산소를 이용하니까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새로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 에너지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몸에 에너지가 평 튀어나오게 하려면은 세포가 에너지를 평 튀어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이화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화작용을 해야 되니까 무언가를 쪼개야 돼요. 그쵸? 자, 이때 쪼개는 물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영양소입니다. 자,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나의 활동을 보면 엄청 쉬워요. 나는 지금 힘이 뭔가 부족해. 힘이 딸려. 여러분 그럼 뭘 해요? 바로 밥을 먹죠. 그죠? 밥을 먹으면 내 몸에 영양소가 들어오고 이 영양소를 난 쪼개서 세포호흡을 하면 이 영양소가 쪼개져서 에너지가 나와요. 이때 나온 에너지를 나는 모든 활동에 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면요.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자, 우리 세포호흡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포가 영양소를 쪼개요.
자, 이 쪼갤 때 산소를 이용하고요. 쪼갰더니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호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소를 쪼개는 활동이니까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가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 빠져나온 에너지를 우리는 모든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의 명칭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세포호흡이다. 자, 그러면 이 세포호흡은 세포 전체에서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자, 이것을 진행하는 세포의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세포 기관의 이름은 우리가 교과서 36페이지 그림 2-3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작은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교과서 그림 2-3에도 아마 이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 번데기 모양이죠. 우리 뭔가 미로처럼 안에 꼬불꼬불하게 막이 있어서 번데기처럼 흡사 보이는 기관이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이 아이를 크게 봤을 때는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선생님 글자가 좀 이상하다면 교과서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글자가 써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림 속에 미토콘드리아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영양소를 미토콘드리아가 가져가면, 자, 이때 영양소와 함께 무엇도 가져가야 한다? 산소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뭐다? 영양소를 무엇 한다?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발생해요?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때 무엇도 빠져나온다? 이산화탄소도 빠져나와서 우리는 호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영양소라고 했는데 영양소 중에서 가장 내 몸이 좋아하는 영양소는 첫 번째로 사용하는 영양소는 포도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분해하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포도당이 쪼개져요. 자, 포도당은 밑에 반응식이 적혀 있는데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자, 포도당이 쪼개져요. 그러면 쪼개질 때 C와 O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와 H와 O로 이루어진 물이 쪼개져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과정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어서 이때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반응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포도당이 쪼개져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무엇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고요. 쪼개지는 반응 끝에는 무엇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전체 우리가 100%를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자, 우리 에너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중에 얼마 정도밖에 못 쓰냐면은 40%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자, 이것도 바로바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뭔가 뭐라 해야 되죠?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가 일어나게 돼서 요거를 소분해서 작게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서 어떤 물질 속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 저장하는 아이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ATP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출된 에너지는 40%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사용하는 40%의 에너지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세포호흡을 했을 때마다 다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ATP라는 물질 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필요할 때 ATP라는 물질에서 꺼내 쓰면 돼요. 자, 그러면
60%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열 에너지 형태로 내 몸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열 에너지는 아까워 할 필요 없어요. 이 열 에너지 덕분에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덕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바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죠. 체온 유지에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춥다 그러면 세포호흡을 많이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열이 높아요. 그러면 내 몸은 스스로 세포호흡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는 좀 나른해지죠. 세포호흡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나른하고 지치고 뭔가 활동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40%를 사용하고 60%는 열 에너지로 체온 유지에 사용한다면 세포호흡의 필요성은 언제 필요할까? 세포호흡은 언제 필요할까? 자, 나는 일단 활동을 할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세포호흡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만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체온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도 활발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에너지가 필요해. 이때 세포호흡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때 세포호흡을 많이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아까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물질에 저장한다라고 했는데 ATP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굉장히 정리를 잘 해야 되니까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TP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고분자 물질인데요. 옆에 보면은 영어도 적혀 있고 한글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유전자에 대해서 배울 때 잠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유전자의 염기,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하니까 또 중요한지 알아요, 그쵸? 자, 다시 취소할게요. 여러분, 중요하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 유전자 배울 때 염기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때 A, 여러분 뭐 T, G, C라는 거 배웠었죠. 그쵸? 자, 여기에 A라고 적혀 있는 염기를 가진 유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유전 물질로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설명할게요. 이거 몰라도 돼요. 아까 뭐 유전자 이 얘기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체를 ATP라고 한다면 이 중에 여기 이만큼이 아데노신이에요. 자, 아데노신에 우리 3인산 뭔 말이냐면은 3개의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자, 그래서 P라고 되어 있는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죠. 몇 개? 아까 몇 개? 네,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가 왜 적혀 있느냐? 자, 우리 아데노신 할 때 A, 자, 그 다음에 인산이 3개잖아요. 그쵸? 3개의라는 의미에서 트리. 자, 3개의라는 의미로 트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T. 자,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라고 되어 있죠. 포스페이트는 뭐냐면은 인산이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시작 글자가 P. 자, 그래서 아데노신의 A, 그 다음에 트리의 T, 포스페이트 인산의 P. 자,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무엇이 됩니까? ATP가 되죠. 자, ATP는
아데노신에 인산 3개가 결합한 물질을 부르는 약자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세포호흡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저장한다? 내 몸에 이용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다. 자, 그러면 이 ATP라는 물질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데 나는 이 아이를 나중에 가지고 에너지를 꺼내 써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때 나는 어떻게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을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ATP를 쪼개요. 자, 쪼개는 반응은 분해.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죠? 이화. 자, 모든 이화 반응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좀 느낌이 오시나요? 자, 우리 ATP라고 하는 물질을 쪼개면, ATP 속에 에너지를 넣어놨다가 ATP를 쪼개면, 그때 넣어놨던 에너지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우리는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에너지를 나는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요건 똑같죠. 아까 뭐였어요? 아데노신. 자, 그리고 쪼개면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붙은 물질이 되나요? 2개의 인산만 남게 되죠. 그쵸? 자, 인산 하나는 지금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아데노신에 자, A, 자, 그 다음에 2개. 2개는 어떤 용어 앞에 영어 그 어두로 쓸 때는 D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인산이니까 D 포스페이트. 자, 그래서 2개의 D, 그 다음에 인산 P 해서 이 물질은 뭐라고 부르면 된다? A, D, P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나는 세포를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물질에 에너지를 넣어놨어요. 자, 세포 호흡에 발생한 에너지를 ATP 속에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를 분해합니다. 자, 이때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죠? 나는 이것을 직접 사용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TP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가지고 있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면, 자, 끊어지면서 뭐와 뭘로 분해됐나요? 그렇죠. A, D, P와 인산. 무기인산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인산. 정식 명칭은 무기인산, 우리가 뭔가 간단하게 말할 때는 인산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P라고 적었지만 P는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죠? 원소 기호로 쳤을 때 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원소 기호 P라고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산은 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P, I라고 필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P라고 되어 있지만 필기할 때는 PI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ATP가 ADP와 인산으로 분해될 때 약 에너지가 빠져나오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빠져나오냐?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우리는 요거를 쓸 수 있어요. 자, 뭔가 너무 뒤죽박죽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자, 혹시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복습을 살짝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